히어로 영화처럼 누군가가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국가나 법의 경계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활동한다면 이 사회는 껄끄러워할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미군은 이미 여러 나라에 주둔하며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히어로물이 그런 미국을 합리화하고 면죄부를 주는 장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실제로 초인적인 능력을 갖춘 자들이 세계를 무대로 자경 활동을 한다면 사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사실적인 상상력에서 출발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죠. 이 영화는 빌런들의 테러를 히어로들이 막지 못해 민간인들이 사상을 입으며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벤져스 활동 중에 생겨난 일반인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울트론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본 나라인 소코비아가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에 따라 세계 국가들의 연합인 유엔은 소코비아 협정을 비준해 히어로들을 제어, 감시하려고 하죠. 그 내용은 어벤져스가 유엔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런 대처에 히어로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게 됩니다. 아이언맨은 규범이 없다면 자신들이 나쁜 놈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말하고, 캡틴은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규범도 오용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We need to be put in check. Whatever form that takes, I'm game. If we can't accept limitations, we're boundaryless, we're no better than the bad guys. But it's run by people with agendas, and agendas change. What if this panel sends us somewhere we don't think we should go? What if there's somewhere we need to go, and they don't let us? We may not be perfect, but the safest hands are still our own. 사회는 법을 통해 옳고 그름을 정해놓습니다. 각자가 마음대로 살다간 질서와 평화가 깨지기 때문이죠. 17세기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는 자신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야만적이고 적대적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을 맺었고, 그로 인해 국가가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르면 시민의 무법적 작용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면 우선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하며, 정의를 지키려는 자들도 시민들이 양도한 권리를 받아 법과 규범 내에서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니는 자신들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더라도 사회적 규범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히어로들은 단순하게 보면 면허 없는 세계 경찰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러나 캡틴은 사람들은 어젠다에 따라 행동하며 어젠다는 늘 바뀌기 마련이라고 반박합니다. 어젠다란 합의된 의제, 의도, 협의사항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소코비아 협정에 서명하게 되면 어벤져스는 유엔의 어젠다에 따라 행동해야 하나, 그 어젠다 역시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란 것이죠. 예를 들어 유엔에 있는 5 상임이사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거부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중 단 한 나라라도 거부한 안건은 유엔에서 통과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어벤져스가 급히 어떤 국가로 파견되어 악당들을 제압해야 하는 상황에 상임이사국 하나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안건을 거부하여 히어로들의 개입을 막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영화가 아닌 우리의 현실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의견은 모두 타당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의 토론은 아직 치고받는 싸움으로 번질 정도는 아니죠. 오히려 그들 간의 진짜 충돌은 이 법안만으로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윈터 솔저를 이용한 악당 제모의 계략과 히어로들을 압박하는 썬더볼트 로스 국무장관 때문에 일어납니다. 저는 로스 장관의 존재가 이 영화의 주제를 나타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봤을 때 어벤져스를 붕괴시키려는 악당은 제모이지만 로스 장관 역시 영웅들의 팔다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Our very strength invites challenge. Challenge incites conflict. And conflict breeds catastrophe. 저는 비전의 이 설명을 들으며 투키디데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로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충돌한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보고 신흥 강국이 부상할 때 그것은 기존 강대국과의 전쟁 등 실제적인 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국제관계학에서 다뤄지는 투키디데스의 덫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에 따르면 슈퍼히어로들의 등장 역시 그들이 국가는 아닐지라도 기존 권력과의 충돌을 가져오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에선 1차적으로 범죄자들, 그 다음은 기업, 후엔 국가들까지도 영웅들과 갈등을 빚게 되죠. 어벤져스라는 초인 집단이 신능 권력으로 부상하자 초인들의 힘을 우려하는 일반인들과 미국을 비롯한 기존 국가들이 어벤져스와 부딪히게 된 겁니다. 결국 영웅들 간의 내전을 일으킨 진짜 빌런은 제모뿐만 아니라 로스 장관을 앞세운 국가 권력들이기도 했던 것이죠.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시빌워를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확실해집니다. 둘 다 진다이죠.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고 정의를 수호해야 할 그들이 서로 싸우면 이득을 보는 것은 어벤져스를 눈엣 가시로 보던 악당들과 기득권들이니까요. 히어로들은 결국 과거의 상처와 감정적인 이유 등에 휩싸여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갈라졌기에 타노스라는 거대한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은 영웅들의 힘을 두려워하고 시기하며 미워했던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제모는 타노스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어벤져스에게 승리한 빌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모두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어서 지금까지도 관객들 대부분이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 둘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분열 자체가 문제였다는 점을 다들 간과하는 것이죠.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싸움으로 점철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남성과 여성, 좌파와 우파,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기성세대와 신세대 등 마치 편을 갈라 싸우는 것에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를 공격할지 정하려고 하죠. 싸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간혹 이런 의심들을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부추긴 걸까? 우리가 싸울 때 정말로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 어쩌면 시민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두려운 기존의 권력을 쥔 자들이 아닐까? 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가 증오와 혐오가 가득한 요즘의 세상과 한 발짝 떨어져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코앞의 싸움에 눈이 멀어 우리는 어쩌면 더 큰 문제를 잊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다보니 다소 무거운 이야기가 되고 말았는데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화에서 깊은 이야기를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